제가 저를 여의도의 손흥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손흥민도 레프트윙이에요. 근데 중앙 돌파도 잘해요. 그리고 이제 저기 델리알리하고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위치도 바꾸고 서로 그래가면서 막 운동량을 넓게 쓰잖아요. 그런 선수는 수비하기가 어려워요. 홍준표? 태극기 딱 들고 오른쪽으로만 주도하고 돌파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. 계속 오른쪽 돌파하라고 그러세요. 그럼 거기는 수비수 하나 딱 김민재? 딱 박아놓고만 있으면 그건 끝나요. 돌파 못해요, 그러면.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박용진이라는 정치인, 박용진의 비전,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길은 이제 주고 계세요.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지지의 손길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남은 2차, 3차 슈퍼위크도 있고요. 호남권도 있고 수도권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4.7 재보궐선거의 그 패배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공포와 불안, 이게 좀 시간 지나면서 살짝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런 면에서 여전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가 더 높다라고 하는 상존하는 위험 요소 위에서 이번 경선이 변화를 보여주고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경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어쨌든 뭐 정치 혹은 행정에서의 답답함, 뭐 이런 면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은 있었던 거는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였지 정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일산되게 퍼포먼스잖아요. 기본소득은 지금까지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.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이 정책이 아니에요. 처음에는 하루 680원, 한 달에 28,800원, 25만 원 주겠다고 그러길래 1년에 이게 기본소득이냐? 그랬더니 이거를 너무 이게 작게 단위해서 이거를 비웃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크게 했지.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 120조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냐. 그 120조는 어떻게 만들 거냐. 그랬더니 또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. 하루 680원이든 자기 임기 내 120조든 자기가 발표한 공약이에요. 근데 어떻게 그 예산에 대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말이 돼요? 저쪽 이제 국민연금 어떻게 하겠습니까? 소송하고 이게 소송을 해서 서로 계약 관계를 누가 뒤집었는지 이제 법정에서 따지고 이거 자체가 엄청난 그 시간과 역량을 소진하는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. 근데 지금 국민연금을 악마화 해놨잖아요.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걸 그 시장에서의 어떤 합리적 선택의 법적 표현인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. 일단 마음이 아파요. 자격으로 보면 가장 대통령에 근접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직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떻게 갈지는 사실은 호남 투표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. 누구에게 지금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 못할 것 같은데요. 그 경향상 정세균 후보의 지지자들의 경향과 성향은 박용진이나 이낙연이나 쪽에 많이 가까우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다 잔계산이고 잔계산일 뿐이고요. 모르겠어요 아직은. 아니 없어요. 저는 저를 지지하고 단일화하자고 하겠다면 뭐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
이른바 1위 주자, 2위 주자들에게 힘 모아주는 단일화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박용진이 민주당의 변화, 한국 정치 세대 교체,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내걸고 나왔는데 그걸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뭐 정치 구도, 선거 구도, 선거 공학적인 그런 판단 없습니다. 제가 애진작에 얘기를 드린 건 윤석열은 아닙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제가 처음에 잘못 판단해서 1시간 정도면 제가 미천 드러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20분도 안 걸릴 것 같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. 다 자기에게 제기되거나 가족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이렇게 부인하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입만 열면 사고치고 아무런 자격이 없다. 일단 봐요. 자격 없는 사람을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뽑아줄 리가 없어요. 그 홍준표? 한 두 달 전, 한 달 반 전부터는 홍준표 후보 좀 주목해야 되겠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올라오대요. 안보, 정치, 사회적 안정감을 잃었다고 하는 건 크게 높이 평가해 주셔야 돼요. 평창올림픽 이전에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실제로 갔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그 군사적 위기가 계속됐었잖아요. 근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,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반전을 만들고 어쨌든 평화 무드로 전환하는 거 매우 중요한 그거는 안보상의 안정감을 이루게 한 거죠. 두 번째로는 정치적 안정감인데요.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의 정치적 혼란을 어쨌든 빠르게 수습해냈잖아요. 세 번째로 사상 초유의 그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도 안 해봤던 일을 한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셧다운 없이 계속해서 뭐 경제도 지켜내고 사회적인 유지를 계속 해내고 한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.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그 어떤 뭐 사회적 일자리 정보를 내세웠는데 그 부분에서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건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. 본인도 신복지 근거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고 신복지의 기준이 OECD 평균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138조가 필요해요. 우리 GDP의 20%까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이 GDP 20%니까 우리가 지금 11%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더 하려면 한 138조가 더 필요한 건데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될 거냐 모르겠어요.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신지 모르겠고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22조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특별한 증세 없이 가능하다 그러시는데 이재명 후보랑 비슷한 구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북부펀드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이 뭐냐면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래요.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운영기구에 이제 우리 기자님들도 이렇게 50만 원씩, 30만 원씩 내가 묻겠다고 약정을 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50만 원 묻게 되면 30년 동안 꾸준히 묻으면 원금이 1억 8천이에요. 30년 매달 50만 원씩 1억 8천 7%의 복리이자로 계산하면 4억 3천이에요. 이자가. 합치면 6억 1천만 원이에요.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매달 은퇴하고 나서 그 연금식으로 받으면 399만 원이에요. 계산 딱 해보시면 나와요. 이런 걸 해줘야죠.
청년이면 얼마 주고, 노인이면 더 주고, 애 낳으면 더 주고, 전부 다 허경영 따라가고 있다고요, 지금.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과 우리 후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퍼주기 하려고, 뭐 무상을 붙이거나 보편을 붙여서 해주면 그게 다 복지인 줄 알고 있는. 그렇게 막 계속해서 재정동원해서 퍼주기 하겠다. 지금 하루 이렇게 사쿠라처럼 화려한 날을 그냥 내가 보내고 말겠다고 하는 거 나 동의하지 못해요. 우리 연기금 제일 큰 게 국민연금이잖아요. 30년 평균 6.2%예요. 작년에 국민연금의 수익이 얼마였을까? 2020년에 10% 초반대예요.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.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. 한국투자공사는 14%인가 그래요. 왜? 주식에서 수익이 엄청났기 때문에. 조금만 투자 변경을 조금만 해도 주식 투자 비율을 한 5%만 높여도 금방 7% 된다고요. 7%를 올리겠다고 하는 게 뭐 엄청난 수치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겨우 1% 올리겠다는 얘기예요. 1%? 네. 근데 이 1%의 효과가 엄청난 거죠. 국민연금 1%면 수익률 1%가 제고되면 연금 고갈 시점이 6년 뒤로 미뤄져요. 가치성장주택은 쉽게 얘기해서 공공분양주택이에요. 공공분양주택인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. 여기는 건설 원가로 공급해요. 싸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한 10억이면 여기는 7억 정도 될 거라고 봐요. 대출을 103%까지 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7억에 조금 더 얹어서 이사 비용까지 딱 해줘요. 대신 공공에게 환매해야 돼요. 나중에 집을 팔 때는 공공에게 팔아야 돼요.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 것에 그걸 다 인정을 해줘요. 그런데 대신 지분은 반반이에요. 그러니까 싼 값에 들어오고 대출도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 집값이 뛰면 집값이 뛰는 것을 자기가 그 이득도 가져는 가는데 얼마에? 50%만.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분양형은 3억을 내고 땅 주인은 국가고 나는 건물만 가져가고 근데 한 20년, 30년 살다 보면 건물 가치는 빵원이 될 거고 그럼 제로죠. 그러니까 3억을 다시 돌려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. 그러나 돌려준다고 쳐도 내가 3억 갖고 다시 나가려고 보니까 다른 데 집값은 다 뛰고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이거 내 집이야.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면 난 그냥 나가야 되는 집이야. 그거 내 집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기본주택의 맹점을 사실상 눈속임이다. 대통령으로 만들어봐 주십시오. 제가 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